1월 31일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벤트에 공 원장님하고 장 소장님, 유 대표님은 저기 타임라인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공 원장님, 장 소장님, 유 대표님, 그리고 저희 이렇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참석을 못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컨디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을 가서 뭐 MRI도 찍고 전체 검사도 하고 체크도 하고 뭐 이래서 몇 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바람에 이제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하고 요렇게 해서 이제 다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휴가 되어져서 좀 이렇게 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 다시 이제 준비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몸도 고달프고 이래가지고는 거의 집에를 안 내려가려다가 상황상 고향을 좀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건강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내 몸에 이제 생겨지고 또 변화가 있고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있으면서 이 일상을 심플하게 하는 그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마스노 순묘 책을 이렇게 가볍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저 자신이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꾸 이제 줄여나가는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질 텐데 과연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며 어느 정도에서 이제 정리가 될 것이냐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상을 심플하게 하는 마스노 순묘의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일장에 관련돼 있는 내용만 이렇게 한 가지씩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는 했는데요. 앞에 있는 제가 3개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한테 제일 필요한 이야기고 이래서 일부러 불편함을 선택한다 이랬는데 일부러 몸을 불편함 속에 두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뭔지를 보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로봇 청소기라든지 우리 몸이 좋아진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잖아요. 근데 그 편리해진 것 때문에 우리 몸이나 건강, 마음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담았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생각한다. 한 가지 용도가 닿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본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예시를 든 게 뭐냐 하면 맷돌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맷돌을 이렇게 콩을 갈고 뭘 갈게 되는데 이렇게 갈다 보면은 그 돌이 울퉁불퉁한 부분, 갈리는 부분들이 오래되면 연마가 마모가 되어져서 밋밋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갈리질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맷돌을 그냥 버리냐? 그렇지는 않다. 그걸 꺼내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또 이렇게 장아찌 같은 거 담글 때 이렇게 눌러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또 그 용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가 비가 오는 그 마당에 이렇게 푹 꺼진 자리에다가 받침대로 밑에 이제 그 디딤돌로도 넣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었고요. 일주일에 하루에 채식의 날을 정해서 육류나 생선을 먹지 않고 그렇게 몸이 이제 리셋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다. 배불리 먹으려 하지 않고
머리로 먹지 않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뭐 간단한 내용인데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마지막 쪽에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때론 큰 소리를 낸다. 큰 소리를 내면 스트레스가 발산된다 표현을 했는데 하지만 그 큰 소리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상의 십불학에 요게 이제 마스노 슌묘 이분이 스님이셨고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확실히 이제 스님들이 그 일상을 드러내는 또 비워가는 그런 단계의 말씀들이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게 이번에는 저한테는 의미 있게 그렇게 와진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 잘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건강관리 요즘 그 최미정 대표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그 작년에 그 인천에 웰다잉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그때 주제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관련되는 이제 서적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말. 그래서 이게 아이라 바이옥이라고 하는 저자가 진 책인데요. 이 바이옥 의학 박사는 호스피스 병동 그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전문가이신데 환자들을 이제 보살피는 방법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호스피스 완화 의료 협회 회장도 이렇게 역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저자 소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4가지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누구나 다 그 공감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실제로는 실행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공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어가지고 메모를 해놨던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말이라고 하는 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첫 번째가 용서해 주세요예요.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그 잘못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상처를 주는 얘기, 행동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 태도를 첫 번째 말로 이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용서해 가는 거지만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건데 이 부분도 실제로는 실생활에서 어떤 생각이나 공감을 하지만은 이게 딱 단칼에 이게 되는 거는 참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실생활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이 상당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담긴 그런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와 이제 사랑합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가지 말은
이게 참 그 실천하기에 상당한 노력과 인내와 그다음에 습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뒤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뭐 표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앞에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조금 이렇게 그 편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사랑을 전하는 말이다. 이 네 가지 중요한 말을 통해서 너무나 그 단순한 이 말을 가지고 인간의 관계와 평온한 삶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어떤 그 희생과 봉사를 하는 이 전문 의사의 어떤 그 생활 패턴에서 나온 어떤 그 네 가지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단어와 생활의 어떤 그 행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그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이제 뭐 인사말하고 이제 맺은 말이 있는데요. 다섯 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놀라운 힘에 대한 설명과 용서의 장, 감사의 장, 그다음에 사랑의 장, 그다음에 작별 인사의 장 해서 이렇게 다섯 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책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용서와 화해 그 주제로 강의하면은 꼭 나오는 얘기 같고요. 네. 늘 이 용서와 화해가 좀 상반된 것 같긴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늘 붙어 다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강연남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유 대표님 발표하신 다음에 강진남 대표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은 거는 그 뉴 코스모스라는 책이거든요. 그 데이비드 아이어라 그래가지고 천문 쪽 이쪽 관련된 그쪽 이제 편집장 그쪽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읽게 됐는데 원래 이제 시작은 제가 그 막내하고 요즘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하나 있어요. 그 AI 쪽 활용해가지고 각 그 개인의 나이 드신 분들의 인생을 아카이빙 이렇게 하고 그거를 보통 우리 그 메모리얼 파크나 이런 거는 뭐 옛날에는 그냥 묘소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정보만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지금 디지털 아카이빙 쪽 그 메모리얼 파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위주로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쪽인데 여긴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상태로 서로 교류하면서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AI를 활용해서 디지털 공간 안에 그렇게 하는 일종의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 쪽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건드린 쪽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런 삶을 담아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려면 그걸 다 포용하는 우주관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자료 수집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근데 그게 실상은 그 내용 자체가 거의 90년대에서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0년대 넘어가고 이제 물론 책은 뭐 2010년에 나온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내용이 너무 좀 오래되고 그 이후에 발견된 내용이 많아서 다른 책 없을까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 코스모스 요거 책을 앞에서 쭉 읽어갔는데 읽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주 관련된 단어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뭐 스페이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유니버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래 코스모스는 약간 철학적인 거나 영적, 의식적 이런 부분을 포함한 이런 쪽 내용이어가지고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런 쪽 내용은 굉장히 적고, 태양계 자체, 우주에 대한 소설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자체에 대한 쪽에 조금 약간 내용이 더 많이 할애가 돼 있어갖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는 되면서도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요즘 그 유튜브나 다른 경로 통해서 AI나 논문이나 이런 쪽 통해 갖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책 내 갖고 쫓아오는 거 가지고는 진짜 너무 느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되게 공들여서 쓰긴 했는데 그래도 참 많이 아쉬운 부분. 2017년에 나왔던 그 부분이어갖고 그 이후에 또 나온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 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내용도 처음에는 되게 거하기 시작해서 칼 세이건 내용보다 완전 업데이트되고 최신 이야기를 많이 다뤘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쪽에 대한 부분이 약간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그 태양계 관련된 이야기 이런 쪽에 많이 할애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주 자체의 이제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거 요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칼 세이건 코스모스 책이 밀리의 서재에는 없더라고요. 예. 이 관련된 책은 있는데 그냥 뭐 요약서, 뭐 의견, 뭐 이런 책들이고 그거 자체는 없는데 교보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구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우주나 세계관 공부를 좀 많이 더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그냥 가상 세계 쪽으로 또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기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 VR로 이렇게 죽은 사람 만나는 건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걸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유영진 대표님 스포츠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만 결혼식장에서 화려하게 하는데 일본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꼭 일본뿐만 아니라 또 타국도 그럴 거예요. 큰 스크린에다가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 그려주고 퍼포먼스하고 막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옛날에 읽었던 그걸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런 걸 비즈니스 모델로 하면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유영기 대표님. 그리고 오늘 저도 책을 잠깐 본 내용이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뭐냐면 시니어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도 본사에 많은 책들이 있어가지고 그 책들을 하나하나 갖고 와가지고 요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옛날에 읽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속독으로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 읽었을 때와 지금 또 나이가 좀 들어서 10년 후에 또다시 봤을 때와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새롭게 생각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13명이 조목조목 쓰신 건데 이게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에 있는
회원들이 뒤에 전부 그분들 나열돼 있고 그분들의 행사, 일정, 포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마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강사들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썼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재활 활동에 그 디지털을 접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이제 지금 디지털 재활 활동하는데 다양한 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거랑 그리고 평생 교육도 그 10년 전에 앞으로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 좋다. 그리고 뭐 실버타운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그 부상되지 않는 것들 그냥 일상에 다들 아는 내용들이 주로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느꼈던 게 노화는 늙어가는 거고 행복도 그 객관적인 그 기준이지만 그것보다는 액티브하고 조금 더 멋진 시니어가 되려면 그거는 주관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거기에서 행복도 느끼고 건강하다고 느껴야 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이 그 줄이 굉장히 더 그 가슴에 와 닿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그 첫날이잖아. 구정을 지나면서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모든 분들이 뜻한 바 모든 것들이 다 그 편안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 연휴 지난 다음 날이어가지고 이 모임 갖기가 좀 주저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작하는 날이니까 거기에 또 귀한 인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박강우라고 의사 닥터신데 이분이 그 죽음 공부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뭐 부제라 할까요? 그 이제 대표적인 저기를 뽑아놨는데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죽음, 모두 죽음 준비는 이 상상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진료를 할 때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이 경계선에서 마지막까지 웰다잉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말기암이나 파킨슨 병의 명의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삶의 끝에는 누구든지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들은 그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산다, 없는 듯이 산다. 또 죽음을 어둡고 슬프고 아프고 우울한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금기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지만 이 삶의 끝은 필연의 죽음이 있으니까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이제 얘기를 쭉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웰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해에 2008년도에 세버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해서 웰다잉이 상당히 얘기가 이제 많아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걸 소개를 해줘. 그러면서 저자는 이 웰다잉과 웰빙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다. 그러면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웰다잉 얘기야말로 웰빙의 정점에 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신경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더블보드라고 하는 의사 병원을 하시는 그런 분이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접한 그리고 이걸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느낀 게 이분은 자기가 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 나는 단지 진료만 하고 약만 처방을 했지 보호자가 가장 많은 수고를 했다. 그래서 보호자하고 이렇게 안녕하고 죽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진료한 얘기들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 역할은 극히 적었다. 이 간호하는 보호자가 애를 많이 썼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소개를 해서 이 실제 이분은 이제 이 종합병원에 이렇게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인천의 그 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시면 진료를 하고 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병원이었든지 이 집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가서 치료를 하라라고 이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 실제 그 죽음에 이른 이분한테 진료를 하러 올 때는 거의 말기가 되어가지고 이 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죽음 준비를 하는데 인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이 우리 장 소장이 말씀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중요한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실제 죽음을 어떻게 접근할까 마지막 그에 안녕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한 마음에 빨리 끝내느라고 예, 제가 이제 8시 반이면 이제 나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두르게 됐습니다. 예, 네. 어쨌든 연휴 지났고요. 이제 새로운 그 한 해처럼 시작한 첫날에 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발제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주말인데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 대표님, 네네. 유영진 대표님, 뭐 이번 연휴에 중국에서 그 딥시크인가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 AI에 뭐 그 센세이션을 뭐 일으켰다 막 그러는데 대표님 그 챗GPT와 그 중국에서 나온 거랑 한번 비교 분석해 보셨을까요? 예. 그런 교육하고 그런 교육,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하는데, 예, 네, 그냥 편안하게 나와 있는 거, 예, 네. 손에 잡히는 대로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 예, 그래서 그쪽은 좀 그 코딩이나 네, 이런 거 할 때는 괜찮더라고요. 막내랑 아, 같이 이렇게 해서 써보니까. 근데 네. 일반적인 답변이나 이쪽은, 챗GPT가 조금 더 나았어요. 예, 아,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권해드리는 건 그 구글 노트북 LM 있잖아요. 그거는 네, 꼭 쓰세요. 구글 아, 그거 노트북 LM. 예, LM. 그거는, 그 자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분야 내가 전문성 있고, 기록 이렇게 남긴 사람한테는 다른 네, 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 자료 50개까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른 네, 그 챗봇하고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구글 아, 노트북 LM이요. 예, 예. 그러면 저기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 기반으로 해서 뭐 립스인가 뭐 있잖아요. 립 예. 립스. 그거는 저는 립스하고 그 챗GPT 두 가지만 뭘 궁금하면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지금 말하는 그 구글의 노트북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사용해라 그 말씀이시군요. 아니, 네, 그거는 그것대로 그 쓰고. 쓰셔요. 그냥 네, 편하게 툭툭 던져갖고 그냥 이렇게 그 나랑 상관없는 거 그냥 새로 네, 알고 싶은 거 물어볼 때는
기존 네. 그냥 챗GPT나 나머지 거 리튼이든 이런 거 다 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쓰고. 쓰시는데 아, 근데 그거는 네. 내용이 자꾸 공중으로 떠요. 남의 이야기고. 근데 지금 대표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 컨텐츠는 이게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입장에서 이제 해보시면 노트북 LM은 그러니까 두 비서 정도 이렇게 기존 것대로 쓰지만 특히나 사업이나 내 자료가 중요한 분은 구글 노트북 아. LM은 반드시 쓰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되게 놓치시는데 정말 아까워서 그래서 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영진 대표님에게 늘 감사하고 정말 이 은혜는 어떻게 갚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거를 저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 못 따라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늘 최고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뭘 물어봐가지고 제가 만약에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면 그거는 남의 글을 올리는 거로 인지를 하나요? 아니면은 얘가 새롭게 썼어 그렇게 인지할까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제일 궁금했어? 딱 어떤 느낌으로 쓰시면 되냐면 네. 얘들은 나는 네. 대학 교수고 얘들은 그 조교들이 저기다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대학원생들이다 이렇게 보조로 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거 고스란히 갖다 내 것처럼 발표하면 그건 네. 내가 일단 걸리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나를 보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이미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물어보고 여러 개에다 물어보고 묶어서 그 다음에 나만의 독특한 경험하고 현실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일부라도 내가 가필한 양이 적더라도 내가 핵심을 건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방금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셔도 되는 아, 그런 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그거 인식하기는 해요. 어느 정도 AI가 하면 그대로 하면 근데 이제 좀 요령 비우면 아닐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제 강 대표님이 갖고 계신 거를 조금씩 가필하시는 거 방향을 잘 잡고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네.